혼자 너무 웃었어요. 오늘 마지막 문제가 노래 퀴즈였고요. 갑돌이와 갑순이었죠. 네. 가사 중에 이 의성으로 표현되는 부분을 필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닝 가족들이 다 음란마귀가 씌인 듯 그래서 제 게시판으로 들어온 문자들을 캡처해서 모닝쇼 동호회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에서 어떻게들 일괄적으로 올라왔는지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요 부분이죠. 요게 뭐 겉으로는 얼레리 꼴레리도 있었고, 네, 다들 이렇게 신음소리와 함께, 허허헝, 홍홍홍, 우짜카나, 강준하 씨, 김수진 씨, 뭐, 너무 많았어요. 얼굴을 붉히며, 네. 야, 이게, 김묘선의 FM 모닝 쇼. 다른 공간으로, 다른 시간으로 데려다주는 타임머신. 영화나 소설에서 많이 봐서인지 이미 타임머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없더라도 뭐 언젠가는 발명될 것 같고요. 과학자들도 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과 공간 초월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타임머신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젠간 되겠지.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바로 그 마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의 주문이 되겠죠?
모닝쇼 화요일 아침 문을 활짝 열었어요. 간밤에 잘들 주무셨나요? 벌써 해가 일찍 떴어요. 이렇게 해가 뜨는 시간이 당겨지는 거 보니까 진짜 이제 봄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움직이는 분들에게는 해 뜨는 동트는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죠. 캄캄할 때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자, 오늘 첫 곡은 우쿨렐레 피크닉의 A Lover's Concerto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좋은 아침 봄인가 봐요. 김용규 씨 공기가 달라요 하셨죠? 오늘도 기분 좋은 방송요. 상음 씨 굿모닝 우연희 씨예요. 어제 우리 얘기 나눴던 20대 20살로 돌아간다면 이 단어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실현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제 하루는 생각만으로 너무 즐거웠다고 세욱 씨였어요. 저는 어제 잠들기 전에는 중1 때로 돌아가 봤어요. 그때 만났던 친구들, 그때 함께했던 그 교정생활 이런 거, 그때 맞춰 입었던 뭐 체육대회 반티 이런 거 떠올리니까 잠이 쏙 들더라고요. 이제 지정해서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서 잠을 청하는 그 방법을 한번 청해보려고 하는데 어제는 괜찮았거든요. 자, 아들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랬구나. 걱정 많았는데 그죠? 전주원 씨. 아우 고마운 분 경찰서에 갖다 주셨네요. 아무튼 잘 됐다고. 누군가 만나고 싶어지는 아침입니다. 우선 저 먼저 만난대요. 이준호 씨. 먼지는 많지만 목도 칼칼하지만 그래도 모닝쇼 들으며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한다는 선미 씨. 오늘 화요일 맞죠? 근데 왜 주말 몸무게가 그대로죠? 네. 주말 요일 지나고 월요일 정신 놓고 소고기를 먹어서 그래. 전미선 씨 3월부터는 확실히 다이어트 합니다. 2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왠지 오늘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는 황은영 씨. 모닝쇼 들을 때 시간이 빨리 가는 건 타임머신 효과 아닌가요? 하신 정은 씨도 계셨고요. 그리고 1등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신 호동 씨도 계셨어요. 예영미 씨 왠지 오늘 제가 1등일 것 같은데 몇 등인지 아세요? 104등이세요. 104등. 1등 같은 느낌인데 보내신 건 7시 1분 14초. 네, 근데 104등. 그만큼 모닝 가족들이 많이 아침에 문자를 보내세요. 7시 전에 도착하는 문자들도 많고요. 오늘의 1등 볼까요? 그러면 내려가서 오늘의 1등. 이낙 씨가 오늘의 1등이네요. 야, 날씨가 많이 풀려서 나들이 가기 딱인데 근데 미세먼지가 안 좋죠. 아무튼 신청곡 김건모 남자의 인생 광고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요. 자, 그렇다면 2등은 양은득 씨예요. 3등은 변창섭 씨, 4등은 김수명 씨, 오늘 5등은 조용근 씨, 6등은 민병락 씨, 7등은 최재영 씨, 8등은 조은양 씨, 9등은 류현영 씨, 오늘의 10등은 최영애 씨. 최영애 씨까지 10등. 성함이 다 낯익죠. 네. 자, 들어오고 있는 신청곡 보니 이제 봄 분위기가 납니다. 신나는 곡들도 많고요. 바다새 노래도 있고 페스티벌도 있고요. 아니은 봄이 온다면도 있고요. 그리고 하하 너는 내 운명도 있고요. 신승훈, 서문타, 잔나비 많은 분들. 네, 대지항구는 어제 나갔었는데 네, 제가 주현미 씨 버전으로 준비를 해드렸었거든요. 박정일 씨였어요. 자, 오늘 그 외에도 월요일부터 회식했더니 피곤하다는 은하 씨도 상수 씨, 정연 씨, 정식 씨, 정숙 씨, 향미 씨, 인택 씨, 정미 씨, 또 미경 씨, 학도 씨, 은연 씨, 승현 씨, 민규 씨, 종열 씨, 정선 씨, 재현 씨, 인택 씨, 두수 씨, 태용 씨, 처음으로 출첵 5825님이고요.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출첵 도장 쾅하고 찍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 1부는 여러분들의 신청곡 한 줄 브리핑, 2부는 역사 이야기, 3부는 기꺼이 퀴즈, 추억 퀴즈 함께하고요. 4부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모모씨 이야기 준비할게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선물은 볼로냐 국제 일러스트 원화전입니다. 대구 MBC 1층 특별 전시장 M가 4월 28일까지 준비되고요. 1967년부터 매년 80여 개국 3,000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원화전이에요. 일본, 한국, 중국으로 이어지는 월드투어 전시에서 383점의 원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 한국에선 오직 대구에서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볼수록 매력적이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이 전시. 원하는 분은 문자머리 원화 2글자 적어주세요. 한 분께
함께 넉장의 티켓을 지금 바로 준비합니다.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문자 머리에 원화 일러스트 원화전 티켓 신청받을게요. 아페어 모닝쇼 11은 경북대구 한일업동조합 한우왕 신라식품, 대구 축산농협 80상가 한우 퍼시스, 지움주택건설, 칼라디움 AW호텔, 청우DA 주식회사 IS동서 대구은행,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SGI 서울보증, B&B 커뮤니케이션즈, 대구 테크노파크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얼마나 걸어왔을까 내 삶들을 버린 채로 오직 아내와 자식만 생각하며 바쁘게 살아온 길 얼마나 지나쳤을까 내 젊음의 초상들은 벌써 머리가 하얗게 쉬어가고 잔주름이 늘어가 한 잔에 소주잔에 나의 청춘을 담아 마셨다 매일 쳇바퀴 돌듯이 살다 보니 내 청춘이 가버렸다 오늘도 난 비틀대며 뛴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에서 아직 나만을 믿고서 기다리는 가족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란 강한 이름 때문에 힘들어도 내색할 수 없다 그냥 가슴에 모든 걸 묻어두고 오늘도 난 술 한 잔에 내 인생을 담는다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남겨진 삶들 속에 한번 뒤돌아볼 만한 겨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길 어디쯤 서 있는 걸까 내 지금의 모습들은 정말 이대로 이렇게 사는 게 다 남자의 인생일까 한 잔에 소주잔에 나의 청춘을 담아 마셨다 매일 쳇바퀴 돌듯이 살다 보니 내 청춘이 가버렸다 오늘도 난 비틀대며 뛴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에서 아직 나만을 믿고서 기다리는 가족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란 강한 이름 때문에 힘들어도 내색할 수 없다 그냥 가슴에 모든 걸 묻어두고 오늘도 난 술 한 잔에 내 인생을 담는다 늦은 출첵 미세먼지에 오늘도 살아남는 하루야 하신 최주현 씨. 진짜 이 따뜻한 봄이 이렇게 달갑지 않을 수가 있나요? 봄이 달갑지 않은 건 아닌데 미세먼지는 정말 미움이에요. 네. 최주현 씨였고요. 야, 누나 살면서 1등을 다 해보네요. 하루 시작이 너무 좋다고 하하하하 크게 웃고 계신 이낙 씨의 신청곡 김건모 남자의 인생이었어요. 요즘 저희 제 사람이 방학이라 오전에 출근을 하는데 초등학생 딸이 동생 아침 점심을 모두 챙기거든요. 그래서 고생한다며 이렇게 아이를 안아줬더니 울더라고요. 힘들었나 봐요. 근데 잠시 후 고개를 이렇게 돌더니 아빠 왜 이래 이러더라고요. 제가 되려 당황을 했습니다. 정두수 씨. 다 컸다. 그죠? 진짜 언제 이렇게 동생들 챙기며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요. 방학이어서 워킹맘들 특히나 이렇게 집에 아이들만 남겨놓고 출근하시면서 끼니 걱정들 많이들 또 하시죠. 근데 이제 어제 안 왔어요. 3월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조보겸 씨는 5살 전후 잠자다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잠버릇 걱정돼서 같이 데리고 잤던 아들. 네.
중학교 2학년까지 엄마 아빠랑 같이 잘 거야 하며 아직도 같은 방에서 같이 잠을 청했는데 어제는 방을 싹 정리를 해줘서 혼자 자게 뒀더니 너무 좋아하네요. 계속 쭉 혼자 잘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진즉에 네, 혼자 독립을 시켰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조보겸 씨. 네. 저희 집도 네, 같이 자는 녀석이 있어서 네. 오늘은 생일입니다. 윤현정 씨 아침에 알람 듣고 눈 뜨니 우리 집 막내가 엄마 내가 미역국 끓였어 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 깰까봐 조심조심했다는 말이 더 감동이었습니다. 아 행복하게 출근해요 하셨어요. 아 이건 진짜 이런 날은 평생 잊지 못하잖아요. 네가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었어. 이렇게 엄마도 아이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5750님도 계셨고요. 좋은 아침 소희씨. 너무 피곤하다는 정종수 씨도 안전운전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원화전 티켓 행운의 주인공은 천사 같은 조카들이랑 가고 싶어요. 제발요 하셨던 김나영 씨께 넉장의 티켓을 준비하고요. 자, 실내 락 아이스 스케이트장 티켓도 준비합니다. KT 비행장 옆에 있어요. 입장료, 링크 사용료, 스케이트 대여료 모두 무료. 원하는 분은 문자머리 아이스 석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오늘 아침 한 줄 브리핑. 북한과 미국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베트남에 도착합니다. 다음 달부터 공공택지 짓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이 현재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나면 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집값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맘카페에 회원인 것처럼 접속해 특정 업체를 광고하고 3년간 55억 원을 챙긴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SNS에서 계정 400여 개를 사들여 질문과 댓글을 달았습니다. 경남 진주시 고속도로에서 차량 넉 대가 추돌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70대 운전자가 최저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보다 느리게 차를 몰다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등학교에만 적용했던 신용카드 납부를 올해 3월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확대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는 수수료의 거품을 빼는 방안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약서를 쓸 때부터 소비자와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얼마로 할지 합의하고 양쪽 모두 서명을 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날씨 속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대구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14도로 예상되며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까지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오늘 아침 한 줄 브리핑이었습니다. 세상에 제일 착한 사람 내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게 너야 너뿐이야 You are my lady yeah.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 기침하면 약 챙겨주고파 그게 너야 너뿐이야 You are so pretty yeah. 너는 나의 져 보였으면 네가 제일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거면 돼 그뿐이야 You are my lady 너는 나의 태양 과분한 너의 사랑 눈부시게 빛나는 너에게 부족한 나 너는 나의 넘치는 너의 사랑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Oh my love 너 없이 쓸쓸해 날씨처럼 쌀쌀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너뿐인걸 너 때문에 아이고, 네. 오늘은 전화할 상황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자, 30분 교통정보 함께 하셨고요. 오늘은 역사 이야기 2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사 전문 강사 김옥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문제
문자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빵집 안 하더라. 빵 사가려고 했는데 출근이 빠르겠어. 좋은 양식은 저한테 보내는 문자는 아니고 동료한테 네. 보내는 문자. 그 빵집 안 하더라 이렇게. 네. 은양씨 빵집 안 했군요. 네. 제 아내 장혜인 씨 40번째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어젯밤 살짝 다퉜거든요. 기분 풀라고 두꼬맹이 키운다고 고생 많다고. 네, 제가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늘 고맙고 사랑한다고. 경주의 주영석 씨였는데 요 문자 그대로 아내한테도 한번 보내주시고요. 혹시 아내가 라디오를 못 들으셨다면 저희 다시 듣기 됩니다. 팟캐스트 팟빵이 있어요. 거기서 모닝쇼 검색하시거나 너튜브에서 DJMBC F4 네, F4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슬쩍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랑반 친구들 졸업식 축하해달라는 황종경 씨. 유치원 가서도 지금처럼 건강해야 돼. 선생님이 사랑한다 하셨어요.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가는 친구들이 모양입니다. 이제 마음으로 키우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렇죠? 그렇죠. 네. 아이스 스케이트장 티켓 행운의 주인공 발표를 해드리면 겨울 가기 전 아이들과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요. 0768님께 선물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끼 발견 이명배 씨. 네, 토끼를 발견하셨는데 그 토끼는 8405 토끼고요. 박강희 씨 토끼 발견 7762 토끼를 또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 수요일마다 산행들 밤에 가시거든요. 모닝 가족들이 벌써 100회를 맞으셨대요. 김용기 씨가. 와, 대단히 부지런한 분들이죠, 선생님.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고려의 왕들과 또 그 에피소드를 만나보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요? 네, 지난 시간 그 경종과 성종의 복잡한 그 가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고요. 네. 오늘은 성종과 함께 나라를 위해 힘썼던 그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성종과 신하들. 네, 먼저 최승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아마 교과서에서 고려의 성종과 짝꿍으로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최승로였었고요. 네. 또 그가 써서 올렸다는 시무 28조가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네. 이 최승로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 유사에 자세히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승로의 아버지는 신라 말의 최은함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최은함은 결혼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나라에서 온 신통한 이 화가가 중생사라는 절에서 관음보살상을 그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 달려가서는 이 관음보살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기도 덕분인지 얼마 후에 진짜 아들을 얻게 되었었고요. 그가 최승로이죠. 최승로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최승로가 태어나던 해에 신라에는 큰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네. 당시에 이제 신라의 왕은 그 포석정에 놀다가 견훤에게 목숨 잃었다고 알고 있는 그 신라의 왕 경혜왕이었습니다. 네. 최승로의 아버지는 사실 100일도 안 된 아들을 안고는 피난 갈 수 없어가지고요. 이 중생사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100일도 안 된 어린 아들과 같이 피난 가면 분명히 둘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부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들이니까 부처님이 아이를 잘 돌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울면서 3번을 기도한 이후에 이 관음보살상 뒤에다가 아들을 이제 숨기고 이제 본인은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아, 처음에 왜 관음보살상한테 열심히 기도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 뒤에 아들을 숨겨놓고 네. 피난을 갔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15일 뒤에 후백제군이 물러나자마자 바로 저를 찾아왔었는데요. 네. 그랬더니 아들이 마치 방금 모욕한 듯이 깨끗한 얼굴을 하고 있었었고요. 오. 또 입 언저리에서는 이 젖냄새까지 솔솔 풍겼다고 합니다. 누가 젖을 물려 잘 키워놨네요.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총명하고 슬기로움이 남달랐다라는 또 기록이 남아 있고요. 네. 특히 최승로가 12살, 지금 치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던 나이 때에 이 태조 왕건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 어린 최승로는 태조 왕건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그 논어를 줄줄줄 다 외웠다고 합니다. 12살. 네, 12살 최승로. 때요. 네. 그의 청명함에 감탄했던 왕건이 큰 상을 내렸었고요. 네. 또 어른들이 다녔던 원봉성이라는 곳에 이 어린 최승로를 입학시켜서 지금의 영재 교육을 받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촉망받았던 최승로였지만 태조 왕건, 해종, 정종, 광종, 경종 이 5대 왕을 거칠 때까지도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이후에 이제 오늘 지금 들려드리는 6대 성종 때 드디어 왕에게 이제 발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왕건을 12살에 만났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많이 든 후겠어요. 맞습니다. 네. 당시 최승로의 나이는 56세.
예, 늦은 나이 때 이제 발탁이 되었었고요. 그 당시면 이제 뒤로 물러날 나이인데. 맞아요. 네. 근데 최숙로는 우선 왕이 반드시 힘써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뜻의 시무 28조를 만들어서 성종에 올렸었고요. 또 글을 올릴 때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직접 열어볼 수 있도록 밀봉을 해서 올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잠시 보면 이제 과도한 불교 행사로 인해서 세금 낭비를 좀 비판했었고요. 맞는 말이네요. 또 유교의 체제를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획안들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성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무 28조를 맞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왕 옆에서 충성을 다했던 신하 최승로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봤는데요. 네. 야, 이제 피난길에 아버지가 관음보살 그 뒤쪽에 상의 뒤에다가 뒀는데 젖냄새를 폴폴 풍기면서 네. 아주 무사히 살아났던 맞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오늘의 문제를 좀 드려볼까요, 선생님? 네, 문제는요. 최승로가 태조 왕건을 만나게 되었었는데 아주 어린 나이 때 만났었는데 그때 뭐 논어를 줄줄줄 다 외웠다라고 하는데 네. 과연 몇 살 때 이 태조 왕건을 만났을까요? 태조 왕건을 만났던,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영재 교육도 받을 수 네,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몇 살에 태조 왕건을 최승로는 만났을까요? 아라비아스로 받을게요.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힌트곡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like 내가 말을 놓는 것도 like 너의 작은 말투도 나쁘지 않은 걸 Boy you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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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없이 손을 잡고 조금은 놀래도 싫지가 않은 걸 You know 물감처럼 파랗던 하늘은 벌써 까맣고 감정은 더 깊어져 Yeah, I gotta tell you this 우리들만 느껴지는 이상한 느낌 나도 너무 좋아 but it's too late 아쉬워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나 보내주기 싫은걸 알고 있어 how you feeling 음악에 맞춰 사랑을 속삭이고 싶어 솔직히 우리들 마음이 같은 걸 같은 생각인 걸 알고 있는데 더 이상은 솔직할 수 없는 걸 좀 우린 닮은 것도 많아 취미 먹을 때도 말야 You're reading my heart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돼 Yeah 별들은 더 빛나고 시간은 점점 지나고 감성은 더 짙어져 Yeah, I gotta tell you this 너에게만 느껴지는 포근한 느낌 나도 너무 좋아 but it's too late 아쉬워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나 보내주기 싫은걸 알고 있어 how you feeling 음악에 맞춰 사랑을 속삭이고 싶어 솔직히 우리들 마음이 같은 걸 같은 생각인
시청에 벌써 12시였어요. 다음 주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청소를 하러 갑니다 하신 분도 계셨어요. 2904님인데 비록 전세지만 우리 세 식구 첫 아파트입니다. 열심히 돈 모아서 얼른 우리 집 사고 싶어요 하셨어요. 파이팅. 3월에 입학하는 우리 현우 걱정이지만 축하해주세요. 0015님. 네. 보통 이렇게 현우 이런 이름 갖고 있는 녀석들이 개구지지만 잘 커요. 그럴까요? 저희 아이도 현우여서. 네. 우리 딸은 노너 대신 BTS 프로필을 줄줄 외웁니다. 아시는 채민 씨. 우리 조카랑 동갑인데 노너는 아니더라도 특히 영어 좀 하라고 하면 이제 앱 사용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영희 씨. 새벽 시험 끝나고 집에 가면서 늘 함께한다는 4004님도 계셨고요. 경주 토암산 해돋이 보고 내려오는 중에 지금 방송을 들으셨대요. 3765님은 역사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와야 하셨어요. 신랑하고 함께 일한 지 2주차.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하신 방현숙 씨. 네. 종일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죠? 네. 선생님, 자, 최승로가 사실 왕건을 만났던 나이, 그래서 이제 영재로 발탁됐던 나이는 몇 살이었죠? 네, 12살입니다. 12살. 행운의 주인공 4분을 뽑았어요. 조영숙 씨, 2352, 0945, 6329. 끝자리 같을 수 있어서 모닝쇼에서 당첨되신 분들께는 단문자가 갑니다. 4분 축하드리고요. 뒷얘기 만나보죠. 네, 성종은 이 시무 28조를 적극 활용해서 국가를 다스리게 되었고요. 네. 최승로가 63세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성종은 늘 그를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 봤자 한 7년이네요. 그렇죠. 최승로가 죽자 성종은 배 1000필, 밀가루 300석, 쌀 500석을 하사해서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배 1000필. 밀가루 300석, 네. 쌀 500석을 하사했다. 네, 장례식 때 쓰라고 주었다고 합니다. 네. 네, 다음 신화는요, 서희인데요. 서희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고려에 거란이 침입했을 때 이 외교 전략으로 중요한 강동 6주 땅을 획득할 수 있게끔 도운 신화가 바로 서희인데요. 네. 이 서희 집안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해드렸었는데요. 아, 맞아요, 선생님. 그 80세 때 사슴을 구해줘서 어찌어찌해서 아들을 낳았고 80살에 어찌어찌해서 그렇죠.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대대로 정승 집안이 되었다는, 그래서 그 사슴 고기 절대 먹지 않는 서천인 씨의 집안의 손자가 바로 이 서희였습니다. 이 성종 때에 거란 장군 소손영이 80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려를 공격하게 됐는데요. 네. 겁먹었던 성종과 신하들은 거란에게 항복하자라고 합니다. 네, 그때 서희가 직접 거란의 소손영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네. 소손영은 자신을 찾아온 서희에게 자신은 큰 나라에서 온 귀인이니까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자 서희는요, 각자가 왕을 모시는 신하 입장인데 누가 누구한테 절을 하느냐 멋지다. 라면서 화를 내면서 자기 처소로 돌아가 버립니다. 네, 우선 기선제압을 제대로 했는데요. 그렇죠. 사실 소손영은요, 회의 전에 서희를 자기가 먼저 기선제압하려고 했었는데 선수를 오히려 쳤네요. 네, 당했던 것이죠. 소손영의 의도대로 서희가 하지 않자 네. 서희를 다시 불러서 동등하게 맞절을 하고 마주 앉았다고 합니다. 진작 그럴 것이다. 네. 그렇죠. 사실 거란이 고려를 공격했던 거는요, 고려를 멸망시키려 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중국 송나라와 고려의 외교 관계를 끊으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네. 이런 관계를 잘 파악했던 서희는 강동 6주에 살던 여진족만 몰아내주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면 송과의 관계를 끊고 너희 거란과 친하게 지내겠다라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거래네, 거래. 그렇죠. 딜. 네. 맞아요. 사실 이 강동 6주 땅은요, 북쪽에서 오는 북방 민족들이 우리나라로 올 때 반드시 들어오는 그 길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곳만 잘 다스리면 북방 민족의 침입은 막을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엔 강동 6주 땅을 받게 되었고요. 돌아가는 소손영은 서희에게 낙타 10마리, 말 100마리, 양 1000마리, 그리고 비단 500필을 선물로 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거래도 성사되고 선물도 많이 받고. 받았죠.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당당한 태도와 또 조리 있는 말 덕분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런 외교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서희의 말을 믿고 돌아갔던 거란은 이후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네. 이후에 2번에 걸쳐서 더 고려를 침입하게 됩니다. 그렇네요. 더 큰 침입으로 이어진 건 아닌지. 아무튼 네. 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보지 않고 어쨌든 단판을 잘 지었던, 오죽하면 단판이라는 그렇죠. 네, 제목 타이틀이 늘 붙어 있어요. 서희의 맞습니다. 단판. 네. 자, 오늘 이것만은 기억하자. 밑줄 쫙.
네, 성종때의 신하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만들어서 고려가 유교적인 정치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었고요. 네. 또 서인은 거란과의 외교 담판에서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여 피 흘리지 않고 강동 육주라는 귀한 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런 외교도 진짜 멋져 보이네요. 중요하죠. 그죠? 네. 선생님 어찌어찌 가르쳐주세요. 전봉석 시인이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네. 어찌어찌. 네. 밥 먹고 있던 우리 딸이 우와우 리얼로 힌트 나오네 그래요. 청하 12시 듣고 윤용선 씨였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최승로, 그러니까 충신들의 이야기였죠. 네. 네. 서희의 이야기까지 함께했고요. 우린 다음 주를 기약하지 않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멍청해 나밖에 모르는 사나이 간녀린 심정에 한 번씩 주위를 둘러봐 나는 아파도 모르고 있잖아 You make me loyal, you make me hero, you make me genius 주는 게 많아 근데 왜 너만 불행해질까 나를 위해서만 숨을 쉬니까 너무 외로워 보여 나는 멍청해 내가 멍청해 너를 맴돌게 한 싸가지 yeah, yeah. 악마의 속삭임 욕심이 널 밀어내니까 내가 늦더라도 기다리지 마 I make you patient, I make you puppy, I make you hungry 주는 게 없지 근데 왜 나도 불행해질까 나를 위해서만 숨을 쉬지 마 너무 외로워 보여 나는 멍청해 어제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 졸업식을 했어요. 얼마나 울던지. 집은 칠곡 쪽인데 직장 때문에 중리동에 있는 어린이집 다녔어요. 워킹맘이라 6개월 때부터 원에 다녔는데 아무튼 등하원 시키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성관이 성준아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 주리라 엄마는 믿는다 사랑한다. 이효명 씨. 우리 7명 조리원 꼬물이들 어제부터 3살 생일이 시작됐대요. 김선아 씨. 시은, 우성, 경돈, 보경 여자 유한, 남자 유한, 가민이 다들 건강하게 커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손주현 씨 퇴근길에 모닝쇼 듣고 있지. 우리 둘째 승우께서 내 품에 안겨있는데 빨리 와 전해달라는 경지 씨. 자, 여러분들의 일상과 함께하고 있는 FM 모닝쇼 오늘 아침 2부 끝곡 샵의 스위트 흐르고 있고요.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 신청도 받습니다.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봉산문화회관 레미제라블 오리지널 연출가 존 케어의 명작 뮤지컬 원하는 분은 문자머리 키다리 석자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한 분께 2장 문자머리 키다리 3부에 만나요. 문득문득 너의 입술 때문에 중심 주신 키스 때문에
일어나 기상하시랍니다. 일어나 기상하시랍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템. 아침을 깨워주는 소리가 들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셈. 소리로 전하는 비타민C FM 모닝쇼. 사랑한다고 말해줘.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하루 종일 내린 빗방울 수만큼 사랑한다고 해줘. 그렇게 너를 사랑해.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하루 종일 내린 빗방울 수보다도 널 사랑하고 있어. 세월이 흘러 또 시간이 또 흘러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내겐 오직 너 하나뿐이야. 너만을 사랑하겠어.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검푸른 바다보다 그보다 더 깊이 널 사랑하고 있어. 사랑한다고 말해줘.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밤하늘 수놓은 저 별들 수만큼 사랑한다고 해줘. 그렇게 너를 사랑해.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우주를 수놓은 그 별들 수보다도 널 사랑하고 있어. 세월이 흘러 또 시간이 또 흘러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내겐 오직 너 하나뿐이야. 너만을 사랑하겠어.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붉은 노을보다 그보다 아름답게 널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겠어. 나에게 약속해. 나만을 사랑한다고. 자, 김묘선의 FM 모닝쇼 화요일 아침 오늘 3부 첫 곡은 서영은 자전거 탄 풍경 자탄풍에 그렇게 너를 사랑해였어요. 3월 1일은 녹방인가요? 생방인가요? 네, 녹음 방송 아니고 생방송입니다. 최정곤 씨. 네, 요 질문들 어제부터 많이 들어오던데 생방송으로 모닝쇼 함께 하실 거고요. 언니 어제 아들의 첫 어린이집 수료식, 첫 아이 수료식이라 제가 더 떨렸는데 정든 첫 담임쌤들이 다른 곳으로 가시게 돼서 어제 함께 울었어요. 짐쌤, 효쌤 1년 동안 감사했어요. 정성희 씨. 첫째, 둘째 4년간 다녔던 어린이집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다고 어제 둘째 승아가 이름에 라디오에서 안 나와서 네, 첫째 정원이 이름은 안 나왔다며 아빠 밉대요. 아, 승아는 나오고 정원이가 안 나와서 아빠 미워했대요. 네, 오늘은 다음 이야기 됐네요. 우인택 씨 13주년 결혼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박재영 씨 지금처럼만 앞으로도 우리 즐기면서 살아요 하셨어요. 허미란 씨였고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신 분은 박근호 씨예요. 자, 오늘 키다리 아저씨 뮤지컬 티켓 요럴 때 문화생활 즐기면 참 좋죠. 오늘 행운의 주인공은
6개월가량 일을 그만뒀다가 새로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당첨이 된다면 왠지 그 기운으로 제 취업도 잘 될 것 같은데 하셨어요. 아자아자. 요게 어쩜 이렇게 터닝 포인트처럼 요걸 전환점으로 이제 좋은 소식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박신영 씨께 키다리 아저씨 뮤지컬 티켓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5개월 된 딸이랑 오늘도 같이 출근합니다. 6개월째 함께 다니고 있는데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장상희 씨, 아이는 너무 행복할 수도 있어요. 네. 오늘은 5분 일찍 움직였는데 아침부터 진짜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네요. 오늘도 파이팅 김정화 씨. 좋습니다. 자, 오늘 3부에서는 추억 퀴즈 함께합니다. 기꺼이 퀴즈 3, 4부 영진전문대학교 경북대구 한협동조합 한우왕 영진사이버대학교 텍스터머 쫌쫌망 GM솔루션 CMK푸드 천사킥 서비스그룹 장보고 식자재마트 담디에이시 주식회사 국대닭곱새 지프코리아 이샤가구백화점 AW호텔 법무법인 큐브 진격부동산중개사무소 대방건설 B&B 커뮤니케이션즈 공동 제공으로 함께해요. 기꺼이 퀴즈 뭔데? 엄마들 따라서 남자 중학교 지원했다가 덜컥 합격. 빡빡머리 7날 너무 웃겨 꼭 안아줬어요. 오늘 생일인데 지호야 엄마가 너무 사랑한다. 백화정씨. 3.1절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애들이 물어요. 그게 무슨 노래야? 요즘 애들은 이 노래를 모르나 봐요. 정미진씨. 우리 땐 외웠는데 그죠? 김인년 3월 1일 정오 이렇게. 오랜만에 일찍 출근했는데 할 일이 생각이 안 나서 30분째 멍 때리고 있어요. 가끔 멍 때리는 거 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정현태 씨였어요. 동명휴게소에서 커피 한잔하고 구미로 출발. 시경옥 씨도 안전운전 하시길. 자, 기꺼이 퀴즈 재밌게 본 영화 열심히 챙겨본 드라마 인상 깊었던 광고 뭐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하지만 힌트곡이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도전들 하시면 됩니다.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첫 번째 문제. 요즘 연하남과의 로맨스로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여주인공 이나영. 어쩜 그렇게 옛날 모습 그대로인지. 그녀만의 독특한 분위기로 영화, 드라마, 광고 많이 찍었죠. 그중 추억의 유선전화 광고가 있어요. 2003년에 나왔던 K땡 집전화 광고. 그땐 우리 다 집전화가 있었죠. 당시 휴대전화 폴더폰 인기를 끌던 시기였는데 이 K땡에서 휴대전화한테 밀리지 않겠다. 요런 각오로 유선전화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광고 내용이 이래요. 이나영이 연인이었던 김래원에게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지만 김래원은 또 다른 여자 한채영과 함께 있었어요. 이나영이 1시간만 통화하자라는 말에 한채영이 그럽니다. 너 누구니? 삐리리. 이후 이나영의 나레이션. 아쉬움에 1시간째 수화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긴 통화는 유선 전화로. 원래 광고 카피는 긴 통화는 K땡 전화로 이렇게 했었어요. 아쉬움에 1시간째 수화기를 들고 있는 이나영. 긴 통화는 유선 전화로 해야 한다는 그녀. 자, 이녀가 아니죠. 그녀에게 상처를 줬던 이 여자. 네. 한채영이 1시간만 통화하자는 이나영에게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너 누구니? 바보. 2번. 너 누구니? 이제 전화 좀 끊지? 3번. 너 누구니? 이름이 뭐니? 자, 한채영이 이나영에게 했던 말 기억나세요? 1번 너 누구니? 바보. 2번 너 누구니? 이제 전화 좀 끊지? 3번 너 누구니? 이름이 뭐니? 자, 1, 2, 3번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보야 너
틀렸어요. 자, 정답은 1번. 너 누구니? 바보. 1번. 당시 이동통신사들의 번호 이동성 광고전이 한창 되었거든요. 막 번호 이동시키려고요. 그때 유선전화였던 K땡이 이동통신 광고전에 가려서 자칫 잊히기 쉬웠던 유선전화의 사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이나영이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맺혀서 손을 왜 이렇게 모으고 긴 전화는 K땡으로 이렇게 자막과 함께 있어요. 정답 1번 황현식 씨, 4556 이경진 씨 세 분 축하드립니다. 아, 그런 광고가 있었구나. 자, 두 번째 퀴즈 가요. 이나영의 남편은 조각미남 원빈. 원빈은 연예인들도 인정하는 외모지만 원빈의 부모님은 처음에 인정을 안 했대요. 원빈이 여러 방송에서 자신의 데뷔 일화를 밝혔는데 그 내용 중 하나예요. 고등학교 시절 원빈이 연예인이 되겠다고 가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께 잡혔고 그때 원빈이 아버지께 말했죠. 저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빈의 외모를 인정하지 않는 말. 이후 원빈 아버지의 어록이란 우스갯 유머까지 쓰였다는데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던 원빈에게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1번. 정신 차려. 사람들은 너 같은 얼굴 안 좋아해. 2번. 네 얼굴로 연예인 하면 세상 사람 다 연예인 하겠다. 3번. 연예인은 아무나 하냐? 시내만 나가도 너보다 잘생긴 애들 널렸어. 자, 원빈이 연예인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 1번. 정신 차려도 사람들이 너 같은 얼굴 안 좋아해. 2번. 네 얼굴로 연예인 하면 세상 사람 다 연예인이게. 3번. 연예인은 아무나 하냐? 시내만 나가도 너보다 잘생긴 애들이 널렸어.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쳐야지.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두 사람이 만드는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정 하나를 지을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지. 만나도 만나도 느끼지 못하며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정 하나를 찍을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정 하나를 찍을까.
미안하다고 제가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노래가 나와서 빵 터졌어요. 박진아 씨, 이 아침에 아침 8시 이 노래 그냥 막 부르기 쉽지 않은데 태진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오늘 정답은 3번 연예인 아무나 하나. 원빈 고향은 강원도 정선군. 지금은 정선의 아들로 통하지만 가족들은 겸손하고 냉정하기까지 하네요. 원빈 아버지 어록. 그 녀석이 잘생겨봐야 뭐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원빈 어머니 어록. 고향에서 원빈이 팬의 사진 찍자는 부탁을 살짝 거절하자 어머니가 원빈의 등짝을 때리면서 니까짓 게 뭔데 그게 어려운 거라고 안 해줘 하셨대요. 원빈 누나들도 원빈이 연예인 된 후에도 너 되게 잘난 척한다. 너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니야? 뭐 한동안 이런 말을 많이 했대요. 원빈인데 말입니다. 다들 그 시내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분들 시내에 널렸다니까. 자, 행운의 주인공 3번이라고 보내주신 분 중에 주인공은 정진희 씨 0093 8884 이렇게 세 분 축하드리고요. 끝번호 같을 수 있어요. 저희들한테 그 문자 받으신 당첨됐다는 문자 받으신 분들이 당첨자예요. 세 번째 퀴즈. 이나영 원빈은 결혼으로 연애 마침표를 찍었지만 이 커플은 마음은 있었지만 결혼을 못했어요. 그 커플은 바로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 문제 가사. 이거 정답 처리는 제 마음대로 할게요. 노래 가사가 이렇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여기 삐리리리리리리 모르는 척했더래. 겉으로는 그다음 의성어예요. 여러분 필대로 보내주시면 돼요.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들어도 이걸 뭐 어떻게 끊어서 보내셔야 될지. 자, 필대로 통하는 행운의 주인공을 뽑아볼게요. 겉으로는 삐리리리리리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알파 모닝쇼 4부. 너무 혼자 너무 웃었어요. 오늘 마지막 문제가 노래 퀴즈였고요. 갑돌이와 갑순이었죠. 네. 가사 중에 이 의성으로 표현되는 부분을 필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닝 가족들이 다 음란마귀가 씌인 듯. 그래서 제 게시판으로 들어온 문자들을 캡처해서 모닝쇼 동호회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에서 어떻게들 일괄적으로 올라왔는지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요 부분이죠. 요게 뭐 겉으로는 얼레리 꼴레리도 있었고, 네, 다들 이렇게 신음소리와 함께, 허허헝, 홍홍홍, 우짜카나.
강준하 씨. 김수진 씨, 뭐 너무 많았어요. 얼굴을 붉히며. 네. 야, 이게 이 같이 듣는 의석어인데 이렇게 다들 표현이 달라요. 사실 김세레나 씨 세타령 부를 때도 요런 느낌이 좀 콧소리가 김세레나 씨의 목소리였는데 갑들여 갑순이 요것도 필대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도 필대로 제 마음대로 뽑았어요. 네. 정답자 행운의 주인공은 뭐 정답은 아니고요. 네. 당첨자는 김수진 씨, 5579님, 6418 이렇게. 이거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 다들 애쓰셨어요. 이렇게 세 가지 퀴즈까지 함께 풀어보셨고요. 지금부터는 롤링볼 뮤지엄 대구전 티켓 3월 31일까지 국립대구과학관입니다. 레일 형태의 길을 굴러가도록 만든 움직이는 조형물이죠. 전 세계 작가들의 작품 감상 가능하고요. 체험도 가능합니다. 문자머리 볼 한 글자 적어주시면 돼요.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문자머리에 볼 한 글자 적어주시면 돼요. 민서 유치원 OT 가는데 올해는 우리 민서가 원하는 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하신 심원희 씨. 네, 그 어떤 반이 돼도 사실 잘 지내긴 하는데 요런 바람들은 새학기 때 꼭 있죠. 오늘 애들이 어린이집 마지막으로 가는 날입니다. 사남매 근 10년간 선생님들 너무 감사했다고 김희정 씨였고요. 주말 3주 차입니다. 3대가 덕을 쌓았나 봐요. 네. 신랑 없는 첫 주는 속이 시원했는데 오늘은 좀 그리워요. 1221님. 태국 가족여행 잘 다녀오셨다는 오성씨도 출첵 도장 쾅 찍어주셨고요. 자, 오늘 4부에 준비한 곡 그대 없이도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루를 살아요. 이런 거죠. 그대 모든 것 조금씩 그려지다 없던 일이 되겠죠. 벌써 나 두려운 마음뿐이죠. 한참 애를 써도 그대 얼굴조차 떠올릴 수 없죠. 웃고 있어도 자꾸 눈물이 나요. 그대 역시 그렇게 나를 잊어가겠죠. 왜 그래 나
오늘 롤링볼 뮤지엄 티켓은 6380님 축하드립니다. 박혜경의 하루, 헤어지고도 하루가 가요. 계속해서 이현우 헤어진 다음 날. Yesterday seems like it's been many days. The day after, I'm going crazy, girl. Yeah. 날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모모씨 이야기 2077번째 자동차와 비행기 씨 이야기. 자동차는 도로를 달립니다. 어떤 자동차는 200 시속킬로미터, 300km까지 달리죠. 하지만 그 자동차는 계속 달리기만 해요. 비행기도 활주로를 달려요. 처음엔 천천히 달리다 나중엔 빨리 달리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물론 달리는 일도 필요해요. 하지만 계속 달리기만 해선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이유, 날아오르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고
계속 달리기만 하는 건 곤란합니다. 모모씨 아침 밑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는가? 빠졌던 체중이 다시 늘었는가? 아무리 비장하게 결심해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이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렇다고 원래 자리로 되돌아간 것은 아니다. 감지하지 못할 뿐 그대는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만큼 성장했다. 많은 것들이 시도할수록 점점 더 쉬워진다. 이민규의 하루 1% 중에서. Yes, Toggles, the fourth album. No mind, no song. Yeah, let's go. 하늘 위로 활활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모든 준비 다 끝났어. 곱게 차려입고 나선 바깥 풍경마저 들뜬 기분. 내가 왔어 하늘 위로. 나르는 순간이야. 조금은 두려워도 애써 내색할 순 없어. 이번이 처음이지만 전에 자주 비행했었잖아. 친구들과 말썽장이 거북이 비행기로 올라타 준비된 날. 사람들 속을 지나쳐 마지막 게이트야. 나도 모르게 잘부덜하고 있어. 이럴 땐 침착해 좀 자연스럽게. 하늘 위로 활활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갈 건너 날아가고 싶어 울었던 저런 슬쩍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Yes, fly. 다들 아무 일도 없는데 하늘을 나르는데 아무 걱정 없는데 왠지 초딱선이 없었나 문득 이거 내 모습 처수의 다운드. 쳐다보지 말아요. 다들 처음 딸 때 이러지 않았나요? 딴데 봐요. 신경 쓰지 마요. 나 혼자 이러면 나 좋아요. 어떤 느낌일까 정말 새들처럼 나는 기분. 세상 모든 것이 점처럼 보여지겠지. 개구쟁이 거북이 비행기로 드디어 출발한다. 사람들 속을 지나쳐 마지막 게이트야. 나도 모르게 잘부덜하고 있어. 이럴 땐 침착해 좀 자연스럽게. 하늘 위로 활활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하늘 위로 활활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갈 건너 날아가고 싶어 울었던 저런 슬쩍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50억 년이 지나면 해가 없어질 수도 있대요. 갑자기 확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풀어 올라서 아주 큰 붉은 별이 되었다가 다시 쪼그라들어서 아주 작은 흰 별이 된 다음 결국 뜨거운 먼지로 우주로 흩어질 거라고 합니다. 50억 년. 느낌이 없을 정도로 까마득하지만 어쨌든 그때가 되면 햇빛을 못 볼 수도 있어요. 햇빛에도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시간까지만 가능해 라고 끝을 알려주면 그 시간을 더 조급해하고 아쉬워하잖아요. 햇빛도 그렇대요. 그런데도 하늘 한 번, 햇빛 한 번 보지 않고 오늘도 그냥 바쁘게 지나가실 거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좀 답답한 하늘이지만 분명히 봄이 외치고 있어요. 나 왔어. 나 거의 다 왔다고. 이렇게요. 오늘 마지막 곡은 안예은 봄이 온다면. 아시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전 지금까지 써니 DJ 김묘선이었어요. 우리에게 봄이 온다면 먹구름이 걷히고 해가 드리우면 그날이 온다면 나는 너에게 예쁜 빛을 선물할 거야. 우리에게 봄이 온다면 따스한 하늘이 우리를 감싸면 그날이 온다면 나는 너의 무릎에 누워 꿈을 꿀 거야. 어둠에 취한 사람들이 새벽 내내 흘린 눈물이 다 같이 만세를 불러 나비가 날아들 때 봄망울이 수줍게 문을 열어줄 때 만세를 불러 슬픔이 녹아내릴 때 손을 맞잡고 봄이 온다면 다 같이 만세를 불러 숲이 잠에서 깰 때 시린 잿빛 세상이 색동 옷을 입을 때 만세